여러분을 사랑하는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기영입니다. 오늘은 체프를 함께 진행하는 날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꿈 넘어 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체프를 통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체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 속 주인공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최근 이 넷플릭스에서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스타트!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농구계의 전설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화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출중한 실력으로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영상처럼 그는 단순한 농구를 펼치지 않았어요. 농구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던 선수가 바로 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비수들이 그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의 열정과 그의 실력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에어워크라고 하는 덩크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정말 엄청난 선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잠시간의 영상이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본 이 영상만으로도 이 선수가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됐을 거예요. 당시 마이클 조던의 플레이를 봤던 사람들은 그를 농구의 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던 이후에도요 NBA는 정말 많은 슈퍼스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슈퍼스타들도 이 조던의 아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 농구를 모르는 선수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조던은 스포츠 선수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선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선수로 전 세계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그는 이 두 번의 은퇴를 번복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NBA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몇 번이나 16번 중에 14번이나 NBA 최고의 선수들만 뽑혀 모인다라고 하는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려 6번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는데요. 이 6번 우승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MVP에 6번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선수였어요. 스포츠 선수로는 유일하게 그는 억만장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약 하나로 2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야말로 이 전 시대에도 없었고 이 후의 시대에도 등장하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과 성공을 이룬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예요. 생각보다 성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스포츠 선수로 대성한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성공의 법칙을 따랐을 거예요. 먼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재능 위에 노력을 더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몰입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강한 멘탈과 정신력으로 그 위기들을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능력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속 인물들 누군가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현재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 누구예요? 우리 봉준호 감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년 오스카에서 모든 상을 독식했던 지금 현재 영화계와 문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들이라고 각 분야의 최고가 되는 과정 속에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영역별 조금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나 성공의 방정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몰입한 이후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강한 멘탈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누구를요?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방정식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공의 원리대로 실천한다면, 그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성공의 원리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누구든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과정을 이수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 챗불 속에서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전염병이 창궐한 팬데믹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사회 각 영역이 멈춰서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경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죠. 전 세계 대공황이,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장 선진화된 미국과 서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제사회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장 민주적이었던 이 서구 사회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문화계와 스포츠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PL 축구 경기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누구는 없어? 관중은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이죠? 이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펼쳐낼 무대가 이 생활의 터전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완벽히 준비된 연극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멋지게 뽐낼 무대가 없다면 그가 연기자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퍼포먼스가 있는 이 배우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뭐가 없으면, 무대가 없으면 그의 가치와 의미는 아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꿈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재능과 에너지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펼쳐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생활터전, 지구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목표와 계획이 아무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고 펼쳐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소중한 생활이 터전이 될 이 세계의 질서와 안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이 재난들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정말 무서운 예측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50년이 되면요, 지구 육지의 35%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55%가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폭염에 20일 이상 노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영향으로 지금의 곡물 수확량의 5분의 1이 감소한다고 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전 세계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도 증가해야 되는데 식량이 지금 뭐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전망입니까? 감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어쩌면 식량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사용해야 할 식수가 부족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온 이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3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매우 불길한 예측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들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이런 재난들은 사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가 왜 시작됐죠?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이 산업화와 가축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이 배기 중에 있는 이 독한 유해 가스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꿈과 노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공과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재능과 목표와 노력과 몰입, 멘탈, 협력, 도덕성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소녀는 매우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녀는 2019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스웨덴의 어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여러분, 이 툰베리는요,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아요. 등교하지 않은 대신에 스웨덴 의회 앞에 가서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소녀죠? 여러분, 이 툰베리 소녀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이 꿈꾸는 소중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목표와 계획을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꿈의 무대가 되어 주어야 할 우리의 생활 터전이 보존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분명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와 같은 청소년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 툰베리 소녀의 유엔총회 연설, 우리 잠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message to world leaders today?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up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여러분, 대단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메시지가 주목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제기한 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펼쳐질 이 지구, 생활 터전인 이 지구의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소중한 꿈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책인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툰베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꿈의 터전인 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해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원리는 너무나도 쉬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가축의 양을 줄임으로 메탄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축의 양을 줄이면 식량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가축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곡물들이 이 가축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줄이면 지구도 살고 온 인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복잡한 대안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이 지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도록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곳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돌보고 지켜야 할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 지구를 돌봐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사용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그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지구를 돌보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손안에 든 이 지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양보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심 다 버리고 이 세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원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람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터전인 이 지구를 돌보고 사랑하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채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